네, 롯데자이언츠의 야구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거인사생 부산 MBC 염종석 야구 해설위원님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위원님, 롯데자이언츠가 지난주 NC 키움과의 경기에서 모두 2승 1패 위닝 시리즈를 거두었습니다. 지난주 경기 전체적으로 어째 보셨습니까? 투수와 타자들의 어떤 이런 박자가 맞다고 할까요? 네. 그러니까 투수 밸런스가 맞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타자들이 조금 많이 점수를 많이 뽑을 땐 뽑고 또 침묵할 땐 침묵하고 했지만 또 침묵할 땐 투수들이 또 잘 막아줬고 예. 아주 전형적으로 참 야구가 되는 집안이다 할 정도로 오. 지난주 4승 2패는 참 좋은 기록이었는데 단지 아주 조금 아쉬운 건 그리고 이제 NC 키움 최하위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내심 5승 6승 하면 좋은데 어쨌든 지금 4승 2패를 기록하면서 3위 굳건하게 유지하고 있는 한 주가 됐습니다.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야구가 되는 집안이다라는 말이 참 기분 좋고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주 선발 투수들의 성적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박세웅 선수 걱정 많이 했었는데 좀 살아난 모습을 보이면서 6이닝 0실점, 실점 없이 좋은 모습 보여줬고 간보아, 데이비슨, 이민석, 나균환, 박세웅 또 계속해서 이렇게 좀 선발 야구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데이비슨 선수입니다. 목요일에는 9점이라는 득점 지원을 받고도 조기 강판이 됐었는데 결국에는 피승조까지 충출돌이 됐었고 보면서 외국인 투수인데 이닝 히터 역할을 너무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투수 전체의 어떤 1, 2 선발 보통 다 팀마다 1, 2 선발은 외국인 선수지 않습니까? 예. 예. 팀 전체 투수력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1, 2 선발인데 특히 이닝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1, 2 선발은 시즌이 끝난 후에 평균적으로 한 게임 몇 이닝을 던졌나 이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결국 1, 2, 3 선발이 이닝을 좀 많이 끌어줘야 결국에는 지금 롯데가 약점으로 지목되고 있고 지금 시즌 막판에 좀 부하가 오지 않겠나 하는 중간 개투진이 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데 지금 간보아 선수는 그래도 이닝을 보게 되면 6이닝 이상의 어떤 평균 6이닝 이상의 투구를 하고 있는데 예. 조금 데이비스 선수가 좀 약하다는 거는 지금 롯데로서는 어떻게 좀 기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선수를 데리고 1, 2선발, 이 데이비스 선수가 2선발 역할을 결국에는 포스트 시즌에서 해줘야 되는데 과연 데리고 가야 되나 아니면은 바꿔야 되나 하는 요즘 언론에 워낙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닝 히터로서의 모습은 1, 2선발로서는 첫 번째 갖춰야 되는 어떤 덕목인데 예. 그게 지금 안 된다는 게 조금 아쉬움은 남습니다. 네. 예. 아니 그러면은 감독님 입장이면은 어떻게 결정을 내리실 겁니까? 올해만큼은 좀 적기라고 보여지거든요. 예예. 매년 좀 잘하다가 미끄러지고 하긴 했지만 지금 현재 이제 4위, 5위와의 기록이 5게임, 6게임씩 차이가 날 정도로 좀 이렇게 좋은 어떤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데 네. 지금 40게임 남았습니다. 40게임 남았을 경우에는 지금 3위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예. 위로 치고 올라가느냐 4위한테 좀 쫓기느냐 차이인데 충분히 좋은 쪽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제가 감독이라면은 요청을 할 것 같습니다. 아마 김태형 감독도 요청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에 계속 바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예. 어느 감독이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데이비슨 선수의 어떤 교체 카드는 어느 감독이든 요청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고 포수 유강남 선수 요즘 타석에서는 맹활약을 펼치고 있지만 도루 허용률이 너무 높습니다. 물론 도루 허용이 포수만의 문제는 아니고 투수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하지만 유강남 선수의 도루 저지율이 리그 최하위급인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수요일 경기를 보면 도루 4개를 허용했거든요. 안 뛰던 선수들도 뛰고 더블 스틸을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점도 하고 투수도 흔들리고 그렇더라고요. 이 포수의 도루 저지에 대해 위원님 어째 보십니까? 최근에는 이제 우리 롯데 투수뿐만 아니고 사실은 뛸 것 같다 하면서도 조심스러운 어떤 주자들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예. 제가 봐도요. 네. 그만큼 투수들의 어떤 견제 능력들 그리고 우리가 쿠세라 하죠. 어떤 타자가 나오면 직구는 어떤 포지션이 세트 포지션이 된다. 변화구는 또 어떤 포지션이 된다. 이런 게 어느 정도 쿠세가 나오는데 예. 그걸 지금
그래도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투수들이 다 같은 포지션에서 변하고 싶고 던지기 때문에 사실 최근에는 좀 도루를 시도하는 횟수도 예전에 비하면 좀 많이 줄어들었지 않았나 생각할 정도로 네네. 투수의 어떤 견제력도 좋아졌는데 네. 지금 유강남 선수의 어떤 도루 허용률은 투수의 문제도 문제지만은 뭐 본인 스스로 좀 송구의 어떤 정확성, 네. 송구의 강도 자체가 LG에 있을 때보다는 좀 많이 떨어지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예. 이게 투수들의 어떤 타이밍 싸움을 못한다 이런 것보다는 유강남 선수의 지금 도루 허용률이 좀 높다는 거는 유강남 선수가 전적으로 조금 더 책임을 지고 예. 좀 더 송구 능력을 키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예. 지금 1선발 간보아 선수 투구 폼이 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자 견제가 약하기 때문에 도루 허용도 좀 많은 것 같은데 이게 뭐 별거 아니라면 별거 아닌 걸 수도 있지만 가을 야구 가시권이고 또 이런 부분들이 그 팀의 분위기나 경기의 흐름이 이렇게 확 바뀌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보완해야 하는 약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큰 경기일수록 조금 조심스러운 어떤 경기가 될 수도 있고 예. 큰 경기일수록 조금 더 과감하게 경기 운영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는 네. 그때 상황마다 틀리겠지만 분명히 좀 큰 경기 한 경기로 이 어떤 그 승부가 난다. 결국엔 포스트 시즌이죠, 그죠? 이럴 때는 어떤 상대 팀의 약점들을 상당히 많이 파고듭니다. 좀 전에 예, 얘기했던 쿠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파고들기 때문에 간보아 선수로서는 던지는 거, 그죠? 인닝을 이렇게 길게 끌고 가고 하는 거는 나무랄 데 없는데 예. 좀 그런 면에서는 포스트 시즌 대비해서는 조금 그런 쪽으로 훈련이 좀 더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결국은 1선발로서 인닝을 좀 끌어줄 수 있고 그 게임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간보아 선수가 분명히 예. 그 견제 능력 자체는 조금 키워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예. 투수가 타이밍을 내줄 경우엔 도루가 쉽습니다. 롯데에서 주자를 잘 묶는 선수하면 정철원 선수, 김원중 선수가 떠오르는데 이런 것도 훈련이 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결국 투수도 PFP라는 훈련이 있습니다. 예. 종합적으로 이제 뭐 수비 훈련, 뭐 투수가 할 수 있는 수비 훈련들입니다. 그냥 1루 2루 송구, 뭐 번트 수비의 어떤 일환이고 그리고 뭐 견제구 타이밍을 바꾸는 이런 일환인데 PFP 훈련을 거의 매일 합니다. 하기 때문에 예. 이 선수들이 이제 그때 조금 보완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동계 훈련 그러니까 스프링 캠프 때 정말 거의 100%에 가까운 어떤 이 야수들과의 포메이션이 되는데 지금은 사실은 어떤 100%라기보다는 시즌을 운영해 오면서 그냥 느낌들 뭐 본인이 좀 안 되는 것들 그냥 연습을 하는 편인데 포스트 시즌을 앞두면 아마 며칠간의 시간이 있을 때 집중적으로 PFP 훈련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예. 단기전에서의 투수들의 어떤 PFP 능력은 분명히 연습으로는 어느 정도 커버는 됩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요즘에 이제 필승조로 활약을 하고 있는 홍민기 선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화요일 경기에서 송구 실책을 범하면서 위기를 자초했고 좀 무너지는 모습이었거든요. 이게 젊은 투수의 성장통일 것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은 이 투수의 송구를 좀 가다듬어야 한다. 좀 더 정교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수비 훈련으로 충분히 가다듬을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좀 전에 PFP 훈련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성장통, 뭐 경험이죠, 그죠? 예. 이 홍민기 선수가 사실은 뭐 혜성같이 나타났습니다. 그 정도 해줄 줄은 몰랐는데 볼 스피드도 갑자기 확 늘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후반기 리그에는 홍민기 선수가 필승조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네. 이 어린 나이에 경험 없는 선수가 필승조에 들어가가지고 어떤 상황이 나왔을 때는 송구 실책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PFP 훈련을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송구 능력 자체가 계속해서 어떤 폭투가 난다든지 그런 선수는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훈련으로서 충분히 메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홍민기 선수 조금 필승조하면 실망스러운 모습이 조금씩 나오는데 그래도 자완 스페셜리스트를 이렇게 키운다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예. 홍민기 선수에게는 조금 더 힘이 되는 어떤 팬들의 많은
격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홍민기 선수 응원하면서 윤성빈 선수에 대한 얘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윤성빈 선수가 데뷔 첫 3연투를 펼쳤습니다. 지고 있을 때, 이기고 있을 때, 점수차가 클 때, 작을 때 등등 다양한 상황에서 던지게 하면서 활용폭을 넓히고 있는데 예전과 달리 날리는 공들이 많이 사라졌더라고요. 점점 자신감을 찾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예. 이민석 선수의 어떤 호투가 네. 좀 자극이 되지 않았나 생각은 되거든요. 이민석 선수도 조금 뭐 이래 스트라이크 볼 비중을 따지면은 뭐 반반 볼 비중이 조금 더 많을 때도 있고 그랬는데 예. 첫째는 이민석 선수의 어떤 호투가 조금 자극은 된 것 같고 그리고 김태형 감독이 물론 윤성빈 선수 이러면은 뭐 선발 자원이 더 좀 큰 쪽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예. 지금 선발에 어쨌든 외국인 2명하고 잘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민석 선수가 이제 거의 한 자리를 축을 맡고 있는데 윤성민 선수가 파이어블러라는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김태형 감독도 뭐 포스트 시즌을 겨냥한 아니면 내년 시즌을 겨냥한 이 윤성민 선수의 활용도를 네. 어떻게 지금 활용을 하느냐 하는 그걸 찾기 위한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지금 현재는 너무너무 잘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점수차가 크든 작든 네. 본인이 피칭을 계속해서 갖고 간다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윤성민 선수가 큰 발전이 있지 않나 지금 현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너무 기분 좋은 소식이고 야구를 이제 지켜보는 팬분들 입장에서는 선수들의 그 선의의 경쟁 이런 것들이 보는 게 참 기분 좋은 부분이어서 좀 윤성민 선수의 앞으로의 활약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부터 롯데가 리드오프 중견수로 장두성 선수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뭐 공격 주로 특히나 수비 부문에서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두성 선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참 장준 선수가 작년까지 뭐 백업 선수로의 역할, 솔직히 뭐 대수비, 대주자 요원 요 정도로 지금 생각이 그렇죠. 드는 선수인데 예. 올 시즌에 이제 황성민 선수의 어떤 부상으로 인해서 장두성 선수가 기회를 잡았는데요. 너무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예. 물론 타석수의 어떤 뭐 지표를 가지고 얘기한다는 건 조금 조금 안 좋은 그 상황이 있겠지만은 작은 타석 중에서도 그래도 그만큼 해줬다는 거 그죠? 예. 주전 멤버로 스타팅 라인업으로서 해줘야 될 아주 큰 비중을 갖고 있는 리드오프 역할을 너무너무 잘해줬어요. 짧지만은. 네. 그래서 장두성 선수의 어떤 타격이 항상 좀 아쉬운 면이 있었기 때문에 대주자, 대수비 요원으로만 나갔는데 그만큼 그렇죠. 타격의 어떤 눈도 좀 좋아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장두성 선수도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사실 황성민 선수를 위협할 수 있는 네. 선수가 충분히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지난주 롯데 팬들에게 가장 짜릿했던 경기는 토요일 경기였습니다. 2대1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김태형 감독이 필승조를 투입하고 수비수를 바꾸고 이렇게 하면서 막 드라마 같은 역전승을 썼는데 진짜 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야구의 묘미를 제대로 본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 감독을 명장으로 만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그죠? 예. 네. 그게 안타가 나올 것이다 하고 뭐 이렇게 투입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도 베테랑이니까 여기서 나가면은 어떤 젊은 선수들보다도 경험이 적은 선수들보다도 뭔가 해낼 것 같다는 김태형 감독의 직감입니다. 그 상황에서는. 네. 근데 그 직감을 김민성, 전준우 이 베테랑 두 선수가 해결해줬다는 건 결국은 감독의 용병술이 빛난다 하는 걸 만들어준 건데 네. 참 베테랑 선수라는 게 그날도 분명히 뭐 이렇게 팬분들께서 보셨지만은 베테랑 선수의 중요함은 그 경기에서 다 나왔다고 봅니다. 그렇죠. 베테랑이라는 거는 전준우 선수는 지금 뭐 4번 타자, 5번 타자 사실은 마당새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타석이나 수비나 이런 데 봐서는요. 근데 김민성 선수는 사실은 조금 벤치에 있는 시간도 더 많았고 뭐 백업 요원으로도 뭐 쓰이고 했는데 필요할 때 정말 해주는 게 베테랑 선수인데 그날 하루만큼은 김민성, 전준우 선수가 베테랑의 어떤 모습이고 어떤 플레이를 해야 된다는 감독의 기대에 이런 부응을 해야 된다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게 정말 그날 9회 역전승하면서 통쾌했는데 네.
그 두 선수의 어떤 아름다운 모습이 그는 한 경기로 다 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자, 오늘부터 사직에서 기아 SSG와 경기가 연이어 펼쳐지는데요. 이번 주 경기 관전 포인트 짧게 짚어주신다면요? 이번에는 뭐 중위권 팀입니다. 그죠? 예. 네. 지금 앞서 4개, 5경기, 6경기 차이를 내놨다는 벌려놨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네. 이 경기 차를 계속해서 좀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저는 이번 주는 그래도 뭐 내심 팬들이 4승 2패 생각하시겠지만 3승 3패만 해도 3승 3패. 저는 네.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지금 1, 2위를 따라가는 것도 아직 게임 차가 좀 그렇죠. 게임 수에 비해서 게임 차가 있기 때문에 네네. 제가 볼 때 3위를 유지하면서 어떤 1, 2위 팀에 틈이 있을 때 한번 치고 올라가는 게 맞다 생각하기 때문에 333. 요번, 네. 예, 이번 주는 3승 3패에서 뭐 우리가 기분 좋게 생각하면 4승 2패 네.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